조계종이 미래불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합니다. 연말에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가 중앙종회 결의로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지위를 상실해 교구 본사로만 남게 됐습니다. 불교계가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 나눔 캠페인에 나서는 등 자비 실천에 나섰습니다. 종립대학 동국대가 4년간 발전기금 600억 원 모금과 국내 10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제2의 도약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국회 정각회 정기법회에 참석해 여야 정치인들을 질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 현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계종이 미래불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전국 스님들의 의견을 담아 올 연말쯤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단에 속한 스님의 수는 13,000명 정도. 이 중 50세 이상이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계종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해 출가자가 100명도 안 되는 최근 추이를 감안하면 30년 후면 그야말로 노쇠한 종단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승가 공동체의 위기 요인과 극복 방안을 찾아 미래 불교를 열어갈 여론조사가 종단 차원에서 처음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빨리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 30년 후를 갖다가 걱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에 실무를 맡겨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전국 승납 10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구별 결계 포살법회와 같은 대중모임 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비구와 비구니 간 차별과 승려 복지 문제 등 미래 불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총 102개 항목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단이 존립 가능한 지속 가능한 체제를 하려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30년 후에 대비해야 될 그런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설문 문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백년대계본부는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전국 스님들의 의견을 담아 올 연말쯤 결과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36대 집행부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총무원장 원행스님 신년 기자회견 등의 결과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안에 그 객실하고 또 원장 스님을 포함해가지고 아마 또 이렇게 회의를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신년 기자회견에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미래 설계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 자료가 종단 종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전남 장성 백양사가 중앙종회의 결의로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지위를 상실해 일반 교구 본사의 지위만 갖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 수혜자인 스님들이 일정 비용을 자부담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정기중앙종회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종합수행도량 총림으로 지정됐던 고불총림 백양사가 20여 년 만에 총림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조계종 제217회 중앙종회는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불총림 지정 해제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불총림 지정 해제는 도심 스님 등 종회위원 24명의 발의로 의사일정 변경 등을 통해 상정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림 해제는 지난 99년 통도사의 영축 총림 해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무엇보다 향후 방장이 가진 주지 선출 권한이 산중총회로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백양사는 위상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본사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총림은 선원과 강원, 유런, 연불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백양사는 유런과 연불원이 없고 강원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중앙종회는 판단했습니다. 2019년 제17대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 실사 결과 실질적 총림 요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총림의 구성 요건인 승가대학원은 학인수가 현저히 모자란 상태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승려복지 확대를 위해 총무원장이 제출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 부담금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족계 연차에 따라 한 달에 5,000원 혹은 1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종법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이 절차를 따라서 법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냥 권고 사항입니다. 혹시 5,000원을 안 냈다고 해서 다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 5,000원도 이렇게 저희들이 받으려면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포교원 운영체계에 있어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포교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됐습니다. 지난 1999년 총림에서 해제된 통도사는 이듬해 다시 총림 지위를 되찾았지만 백양사의 총림 지정 해제는 자격 요건 미비에 따른 것으로 총림 재지정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사회의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생명나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올해 처음 제정한 생명나눔 대상의 대상 수상자로 박 시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통해 장기와 안구기증 희망 등록을 했고 장기기증 홍보와 생명나눔 가치의 사회적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생명나눔 대상 선정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남다른 실천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고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올해 수상자로는 홍보상 부문의 불교신문, 생명상 부문의 김남명 홍보위원, 나눔상 부문의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법당 개원 19주년을 맞아 불자경찰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서초경찰서 경승단은 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승단장 법안스님과 김종철 서초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개원 1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구룡사 주재 각성스님과 광명선언 주재 도헌스님, 관문사 재무 법기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경승단장 법안스님은 전경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모범적인 경찰의 모습을 보여준 이은미 씨에게 공로장을 수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은 곧 다가올 추위를 생각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불교계가 저소득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 나눔 캠페인에 나서는 등 자비 실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쪽방촌과 달동네 등 저소득 가정 주민들은 추운 겨울을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주위에는 변변한 난방시설도 없이 한겨울을 버텨야 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불교계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올해도 저소득 가정의 겨울을 책임지기 위해 릴레이 연탄 기부 아이 연탄맨 캠페인에 나섭니다. 아이 연탄맨 캠페인은 팔다리에 근육이 위축되는 루 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미국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릴레이 모금 캠페인입니다. ARS나 후원 계좌를 통해 5,000원을 기부하면 연탄 6장이 쌓이게 되고 슈퍼 영웅 아이언맨처럼 손바닥에 연탄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주변에 전달해 동참을 유도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내일 서울 인사동 북광장에서 아이언탄맨 사업을 알리는 사전 홍보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직원들은 인사동을 찾은 불자와 시민들에게 두루마리 휴지로 만든 연탄을 나눠주고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이언탄맨 캠페인은 내년 초까지 이어지며 저소득 가정이 모여 사는 곳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픔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움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아마 춥고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춥지 않도록 우리가 모금을 잘 진행해서 어려운 분들이 올 겨울도 모두 다 따뜻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행은 연탄 나눔과 함께 자비의 밥차, 찾아가는 짜장 공양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달에 2번씩 푸드트럭을 타고 불교계 복지관 등을 찾아 짜장면을 무료로 보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짜장 공양 사업은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조계종의 정규 사업으로 편성돼 매주 홀몸 어르신과 미혼모 보호시설, 군부대와 교도소 등을 찾아 따뜻한 공양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불교복지법인 무산복지재단은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양양읍 일대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각 연탄 150장과 난방유, 쌀 10kg, 라면과 불고기, 김 등이 담긴 식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무산복지재단은 올해 연말까지 양양군 6개 읍면 취약지역 저소득층 307가구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하고 보일러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탄 나눔이 우리 양양 지역뿐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서로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는 그러한 연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 돼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고. 불교계가 전하는 자비의 손길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독립대학 동국대가 스님과 후원자, 동문들을 초청해 학교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국대는 앞으로 4년간 발전기금 6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정하고 국내 10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자이즈 동국대 후원의 밤 행사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국내 대학이 직면한 사회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110여 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한 동국대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대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립대학으로서 그나마 다른 대학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동국대학교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는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에너자이즈 동국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후원자와 학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는 후원자들에게 학교 후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세계적 명문 사학을 목표로 재도약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의 광명을 새롭게 하나로 모아서 동국의 발전,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동국의 훌륭한 용맹정진의 계기가 이 자리에서 마련되기를.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30억 원의 후원금을 약정하며 학교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발전은 바로 불교의 발전이며 동국대학교 미래가 바로 불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종단은 한국 불교의 자랑이자 미래 인재 양성의 산실인 동국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윤성희 총장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학교 발전 계획과 방향 등을 후원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4년간 총 모금 목표액을 6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상위 10위,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모연된 발전기금으로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화쟁형 인재를 키우는 인재불사와 동국대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간 건립불사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혁신의 시대인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대학이 키워내고자 하는 바로 인재상이 이란 화쟁형 인재, 불교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실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현장에서는 스님과 후원자, 동문들이 학교 발전기금 후원을 즉석으로 약정하고 모교 발전을 기원하는 등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 정각회가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초청해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회를 첫 방문한 법산 스님은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차별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시세대로 살아야 참 나를 찾을 수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에게 따끔한 죽비를 들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스트트랙과 조국 사태 등으로 상생은 사라지고 정쟁과 반복만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20대 국회. 국회 정각회는 이달 정기법회 지도법사로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다는 법산 스님은 시세대로 살자는 법문으로 정각선언법당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시세대로 살자가 하는 것은 배추값이 1,000원 할 때는 1,000원 주고 사 먹고 10,000원 할 때는 10,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왜 비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차별심과 분별심 때문이라고 진단한 스님은 각자의 색안경을 벗을 것도 강조했습니다. 새도 벌러지도 날아가는 저 기러기도 똑같이 보는 자연현상을 인간은 분별심으로 차별심으로 봅니다. 그 인간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안경을 벗지 못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갈등 속에서 같이 함몰하고 많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무아 사상을 바탕으로 프라즈나, 즉 반야를 구한다면 정치권의 반목은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프라즈냐로 돌아가면 여당 야당도 없어. 인간의 본래 자성 그대로 해가지고 다 국민의 정말 고통을 알고 국민의 위화감을 주지 않고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런 데서 연구해야 될 거 아니요. 다만 두 손바닥이 있어야 소리가 나듯 여와 야가 함께 경쟁하되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없으면 야당이 재미가 없고요. 야당이 없으면 여당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악담은 안 해야 돼. 악담은. 나쁜 얘기는 안 해야 돼.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해도 괜찮아. 이번 법회에는 정각회 부회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직원불교신도회 조기열 회장 등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다음 달 4일 초기 불교경전 연구의 대가 전재성 박사를 법사로 초청해 2019년 마지막 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 팔관회가 올해도 전통 방식 그대로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모레 오후 2시 호국기원법회를 봉행하는 등 오는 10일까지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팔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팔관회는 지난 551년 신라진흥왕 때 처음 행해진 호국불교 행사로 고려시대 공식 행사로 자리 잡았고
팔계를 받아 지키며 나라의 번영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교 전통의식입니다. 천태종 포항 황해사가 창립 49주년을 맞아 기념 대법회와 전통 음식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경내 대웅보전에서 열린 법회에는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황해사 주지 도원 스님, 이강덕 포항시장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국운용창 발원, 장학금 전달,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의 부대 행사를 곁들여 창립 49주년을 자축하고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49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대 주지 스님들과 신도 회장님, 가부님, 여러 신도님들의 노심초사 피나는 헌신이 있었고 포항시와 이웃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모습의 황해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포항 황해사는 1970년 창립 이래 천태 1승 묘법의 종지를 내걸고 새시대 불교 중흥을 위해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3대 지표로 주경 야선의 수행종풍을 이어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 이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계에서 그 해법에 관한 다양한 조언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보급 문화재인 서광사와 템플스테이 등 불교 문화는 한민족에 특화된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입니다. 북한은 원산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 관광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이 일대를 원산지구와 마식령 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서광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 여파로 내부 마감 공사 등을 위한 물자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자 국제사회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남측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철거를 지시한 건 역시 남북관계의 단절이 아닌 오히려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강산 지구는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핵심 관광 자원인데 남북관계로 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이번 철거역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일연구원이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한 관광 협력을 추진하고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남북한 관광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료관광, 템플스테이나 한류문화관광, 백두산을 포함한 스포츠 관광의 어떤 백두대간 문제란 이런 것들에서 북이 우리와 협력했을 때 어떠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북한이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남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보급 문화재인 서광사 등 한민족에 특화된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광사 지구가 원산에 있는데 지금 본당은 없어요. 시멘트로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데 국보급 문화재들이 한 서너 점 있답니다. 일주문 같은 것들이 남쪽에는 없는 국보급 문화재라고 추정이 우리 불교계 주요 인사가 상반기에 다녀오셔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북한 관광지는 대부분 우리 역사성과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측 협력을 통한 북한 관광 사업 성공 모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벌크캐시 도입이 금지된 점은 개별 관광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원산에서 금강산과 강릉을 잇는 남북한 패키지 관광 역시 아이디어로 거론됐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독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선 속에서 우리 정부가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미동맹의 균열로 보고 있다는 점은 딜레마입니다. 일각에선 대북 쌀 지원의 예에서처럼 개별 관광 역시 미국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창의적 해법들을 공유하기 위해 시설 점검 방북을 골자로 한 2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가운데 다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가 오는 23일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에서 봉행됩니다. 위령제에서는 주지 성법스님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를 할 예정이며 희생자들의 가족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2019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마지막 행사가 오는 9일과 10일 경남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열립니다. 주한 외국인 30명은 통도사에서 1000년 이상 이어온 한국의 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한 뒤 해인사 장경판전을 찾아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몸소 체험할 예정입니다. 45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이 펼치는 세계 의상 페스티벌이 지난 5일 경기도 안산시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의상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가 한복과 각국의 복식 문화 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각국 주한 대사와 외교관들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한복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조계종이 종단의 미래 설계를 위해 종단 차원으로는 최초로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출가자와 신도 감소, 초고령화, 승가 공동체의 약화 등 한국 불교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시련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불교의 제도약을 위해 종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출가 활성화 종책을 마련하는 등 다가오는 미래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